제가 지난해에서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투자자들이 기업의 기본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생존, 지속,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까지 파악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투자자들이 위험이 많을 때 우선적으로 회피하는 수익 구조를 가진 기업들은 어떤 분야인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진의 와이나 실리콘밸리입니다. 인상적인 소식을 최근에 들었어요. 단거리 마라톤 선수로 굉장히 유명했던 우사인 볼트가 은퇴 후에 공동 창업에 참여해서 화제가 된 기업이 있어요.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서비스 업체인 볼드 모빌리티예요. 미국 마이애미에 기반을 두고 있는 회사고요. 갑작스럽게 미국 내 6개 도시에서 영업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최근에 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 악화, 그런 이유를 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보면은 생각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기존의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회사가 어려워지면 기업 가치를 크게 낮춰서 추가 투자를 유치하는 경우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BNPL 업체인 카르마 같은 경우도 기존 투자자가 기업 가치를 크게 낮춰가지고 투자에 참여를 했거든요. 왜 이런 경향을 보이느냐? 신규 투자로 누군가가 나서지 않을 때 기존 투자자가 투자를 안 해주면 이 회사는 그냥 사라지고 투자금도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밸류를 크게 낮춰서라도 투자를 도와주는 경향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업을 살려야 되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투자금이 날아가니까. 그럼에도 기존 투자자들도 주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업의 성장성, 앞으로의 지속 가능성이 어렵다고 판단을 하는 경우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 마이크로 모빌리티가 해당을 하는 것 같아요. 주가의 흐름도 한번 봐보면 팬데믹 이전만 해도 이제 자동차, 기차, 그리고 지하철, 버스 여기에서 가지 못한 라스트 마일의 이동을 책임지겠다 하면서 나타난 마이크로 모빌리티 업체들의 성장세가 굉장하고요. 인기가 정말 높았습니다. 지난 5년간 투입된 금액만 50억 달러에 달한대요. 이제 VC들이 투자한 금액이요. 이 정도로 인기가 많았고요. 이 흐름의 원조인 게 이제 미국의 킥보드 공유 업체인 버드입니다. 그래서 버드는요. 이 업계에선 처음으로 유니콘이 됐고요. 지난해 11월에는 스펙 상장을 했습니다. 버드는 지난해엔 한국에도 진출을 했는데요. 상장 당시 추산된 기업 가치가 23억 달러에 달했어요. 심지어는 2019년에 시리즈 D 투자를 받았을 때는 추산된 기업 가치가 29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이 기준으로 62센트에 불과합니다. 92%가 넘게 추락을 한 셈인데요. 시가총액도 1억 8천만 달러에 불과한데요. 스펙 상장한 기업들의 주가가 올 들어 굉장히 많이 추락한 것들이 사실인데 이것과 비교해도 아주 큰 폭입니다. 이보다 3달 앞서 스펙 상장을 해서 나스닥에 대비한 라스트마일 모빌리티 업체인 헬비즈의 주가도 52센트 수준으로 상장 1년 만에 주가가 95%가 폭락했습니다. 지난 4월에 르네상스 캐피털이라는 업체에서 지난해 스펙 상장을 했던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분석을 했었어요. 지난 4월 기준에 상장 당시 시초가의 11% 상승에 그쳤다. 이렇게 집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뭐 기업들이 기술주의 경우 20-30%씩 떨어졌다고 해도 90%가 넘는 폭락폭은 아주 이례적이죠. 지난번에 다뤘던 BNPL 업체들보다도 폭락폭이 아주 큽니다. 이유는 수익 구조에 있어요. 고성장, 고비용 구조인데요. 성장을 할수록 이용자를 모을수록 비용도 늘어나는 구조예요. 그래서 투자자들이 이 같은 모델을 이제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아무리 부어 넣어도 흑자 전환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좀 굳히는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VC분들 만나봐도 플랫폼 비즈니스가 더 이상 인기가 없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요. 예전에는 이용자를 모으는 것만으로도 그 이용자 자체가 성장성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 이용자가 이제 매출이나 순이익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사스 업체나 보안 업체나 꾸준히 클라이언트들을 유지해서 꼬박꼬박 그런 수입이 들어오는 곳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정말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모빌리티 플랫폼 그리고 라스트마일 모빌리티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용자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은 킥보드, 자전거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비용 역시 늘어나는 셈이에요. 수거하는 인력까지도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 손실이 계속해서 늘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지속성이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생존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런 판단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상장사인 버드의 실적을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지난 1분기, 그러니까 회계연도 4분기인 전체 매출이
5,400만 달러, 한 708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어요. 전년 동기가 2,390만 달러로 하나로 313억 수준이었는데 이거에 비해서는 126%가량 늘었습니다. 매출이 꽤 크게 는 편이죠. 근데 주목할 점은 이 기간 운영 비용이 4,230만 달러에서 1억 3,600만 달러까지 200% 넘게 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이 느는 속도의 2배로 운영 비용도 는 거다 보니까 순손실이 어마어마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한 해 전체로 쳐도 2021년 매출은 110%가 늘었는데 운영 비용이 44%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성장 잠재력보다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에 집중하는 침체기 시장에서는 냉정하게 기업 가치가 1달러 미만이다. 그래서 결국에 62센트 정도로 주가가 평가되는 거거든요. 버드의 고민은 요금을 무작정 올릴 수도 없어요. 이게 애초에 틈새 이동을 하게끔 설계된 시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우버나 리프트를 타기에도 비용이 많이 들고 대신 내가 발품을 팔 테니까 버스나 지하철 한 구간 가는 금액보다는 좀 비싸도 된다. 그러니까 한 3달러에서 6달러 사이에 이제 책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마냥 올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가격을 어느 정도 수익을 낼 수 있게 조정을 하면서 운영 비용이 계속해서 더 늘지 않게 흑자로 전환하는 게 큰 과제가 됐습니다. 이전에는 무작정 내 파이를 늘리면 다른 업체들이 좀 경쟁에서 도태되고 그러면 이 시장을 다 먹을 수 있겠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했는데 이러기에 시간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지금이라도 운영 비용 줄일 수 있는 구조, 흑자 전환이라도 할 수 있는 구조, 이게 나오지 않으면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이제 오늘 15일에 버드의 2분기 실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마이크로 모빌리티의 잠재력,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여요. 공유 킥보드 업체 라임도 사실 올해 안에는 IPO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올 2월까지도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한 타임라인을 내놓지 않았어요. 지금 벌써 8월인데도. 그래서 이 버드의 실적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IPO를 할 기업의 운명도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자 한 명당 드는 비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줄일지, 수익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법, 그리고 기존의 고비용 고성장 구조를 탈피하는 게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 업계들의 새로운 도전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모빌리티 업체들이 어떻게 앞으로 지속 가능성을 가져갈지 살펴보는 것도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